네, 이번 영상은 좀 간단하게 찍는 영상이고요. 지난 영상까지 해서 워드프레스까지 세팅이 다 끝났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공유기를 통하기는 하는데 이 클라이언트가 뭐라고 해야 될까? 실제로는 지금 저희가 테스트한 환경은 클라이언트도 이 공유기 안에 있는 환경이에요. 실제로는 그동안 저희가 테스트했던 환경은 이런 환경이에요. 자, 이 구조였기 때문에 이 공유기 외부로 나가지는 않고 있었어요. 외부에서 밖에서 이 밖에서 접속은 하지 않고 있던 상황인 거죠. 외부. 이걸 다시 좀 더 얘기를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워드프레스로 구성한 환경을 지인들한테 접속을 해보라고 하면은 접속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저 밖에 있는 외부에 있는 지인이 접속을 만약에 하고 싶다고 하면은 연결을 해줘야 돼요. 지금 클라이언트로 하지 마자. 유저라고 하자. 네, 유저라고 할게요. 유저가 저희가 구축한 이 환경에 접속을 하려고 하면은 음, 네, 하고 자꾸 기침이 나와가지고 아무튼 지금 테스트했던 거는 이런 환경이었고 외부에 있는 사람이 저희가 구축했던 이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면은 이 공유기 쪽을 경유해서 들어와야 돼요. 구분을 하기 위해서 선은 이렇게 빼는데 어, 이렇게 이 외부를 거쳐서 외부에도 뭐 무수한 공유기나 뭐 라우터 스위치가 있을 거예요. 통해서 지금 집에 있는 공유기로 접속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유기에서 이쪽에 있는 서버들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공유기로 어떻게 접속을 하느냐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보통 가정집도 유동 IP가 지금 할당이 돼 있어요. 음, 유동 IP는 이제 장비에 고정적으로 IP를 부여하지 않고 컴퓨터를 사용할 때 뭐 이런 아무튼 내용이 있어요. 그런 내용인데 그 핵심이 뭐냐면은 이런 집에 있는 IP는 집에 있는 IP들은 보통 어, 몇 가지 키워드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거를 이제 좀 찾아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셔야 되는데 사설 IP, 공인 IP,
그리고 유동 IP, 고정 IP를 아셔야 돼요. 이 사설 IP는 이런 공유기 밑에 개인이 쪼개 쓰는 주소고, 이 공인 IP는 저희 공인이라는 얘기를 쓰잖아요. 뭐 연예인이나 뭐 정치인들 같은 그런 특정인들 누군지 다 알아볼 수 있는, 그리고 휴대폰 번호도 어떻게 보면은 공인 IP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 그 예를 들어서 뭐 회사나 그리고 숙박업소, 그런 데는 이제 그 내부적으로 쓰는 번호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사설 IP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인 IP는 외부로 노출된 그런 할당된 IP, 그리고 사설 IP는 그 건물 안에서 쓰는 뭐 전화번호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고정 IP와 유동 IP는 그럼 무엇이냐? 유동 IP는 알아서 이제 시간이 되면 일정 뭐 조건에 의해서 변경이 자동으로 되는 IP가 될 거고, 이 고정 IP는 항상 나는 똑같은 전화번호를 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 공유기를 가정에서 쓰면은 세팅이 DHCP 세팅이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보통은. 그래서 이 세팅이 DHCP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번 본인의 컴퓨터 주소가 변경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특별히 세팅 안 하신 분들은 IP가 수시로 바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신중히 접근을 할 필요는 있어요. 집에 있는 가전 제품들, IoT 제품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DHCP가 필요하기도 해서 어, 세팅할 때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아무튼 자, 외부 이용자가 공유기에 있는 공인 IP로 접속을 해야 돼요. 공인 IP이면서 유동 IP를 보통 쓰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집은. 자, 이러면은 이 내 IP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낼 수가 있느냐?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인터넷에다가 네이버 같은 데다가 내 IP라고 쳐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음. 자, 이런 식으로 네이버에다가 간단하게 내 IP라고만 쳐도 IP 주소 조회라고 해서 여기에 번호들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번호가 이 공유기에 있는 고정 IP, 아니 유동 IP이면서 공인 IP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실제 공인 IP 번호는 아니지만 어, 이거 10번 대역은 실제로는 사설 IP 대역입니다.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그냥 임의로 작성을 한 거예요. 외부에서 이 공인 IP 100번으로 접속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들어왔어요. 여기까지는 들어왔는데 문제는 여기 내부에는 저희가 그동안 테스트했던 IP들이 들어 있겠죠. 여기는 이제 사설 IP 192.168.45.199번. 저희가 테스트했던 사설 IP예요, 이게. 사설 IP가 좀 다를 수 있는 거는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왜 그런지는 아실 거고, 본인의 공유기에 있는 사설 IP 대역을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 요렇게 지금 사설 IP로 세팅이 되어 있죠. 지금 상황이.
그러면 이 서버에서 이 공유기에서 이쪽 뒤쪽에 있는 컴퓨터들로 연결을 해줘야 돼요. 받아서 넘긴다는 의미를 이제 포워딩이라고 하는데, 자, 포워딩 세팅을 해야 돼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제 색깔도 없네 이제. 음.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 HA 프록시에서 마리아DB 쪽은 세팅을 굳이 할 필요는 없죠. HA 프록시를 타고 접속이 됐으니까. 그리고 뭐 어차피 저희가 지금 세팅 구조가 다 호스트 쪽 서버에서 다 컨트롤이 가능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HA 프록시 쪽으로는 무조건 연결이 돼야 돼요. 무조건. 이 초록색이 무조건 HA 프록시로 연결이 돼야 되고, 그러면 HA 프록시 쪽에서는 이제 워드프레스 쪽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죠. 지금 구조가. 이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된 거고, 물리적인 거는 이 빨간 선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지금 이 공유기가 SK텔레콤 공유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팅을 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어요. 보통 아마 1번으로 되어 있을 건데, IP타임도 비슷할 거예요. IP타임 공유기 설정. 뭐 여기도 1번으로 들어가라고 나오죠, 보통. 근데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지금 저는 SK 공유기 하나에 다 물려 있는데, 이 공유기 밑에 또 공유기가 있으신 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 공유기에서 공유기를 또 포워딩을 하고, 이 공유기에서 나머지를 또 포워딩을 해주셔야 돼요. 이 내용까지는 다루진 않을 거고, 자, 저는 SK텔레콤 공유기를 쓰고 있어요. 이 공유기로 접속을 하면은, 음, 요런 화면이 이제 나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고급 설정에서 이 포트 포워드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외부에서 주소는 지금 이쪽 주소는 이 공인 IP를 말하는 거고, 이쪽 이 내부 주소는 이쪽 사설 IP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설 IP. 네. 그러면은 실제로 여기는 192.168.45.199번이 되겠죠. 이렇게 세팅이 되고 포트 번호를 여는 거예요. 이제 포트 번호. 방 번호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이 IP에 80번 포트로 접속을 하면은 요 IP에 80번 포트로 가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IP에 443번 포트로 들어오면은 이 IP에 443번으로 가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조금 더 어렵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고 해보면은, 자, 이 공인 IP에 30120 포트로 접속을 합니다. 자, 이쪽 공인 IP에 30120 포트로 접속을 해요.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 포트 번호로. 그러면은 지금 이 포트 번호랑 매핑된 정보가 199번 서버에 30306번 서버를 찍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 HA 프록시 쪽 서버로 넘어갑니다. 이 HA 프록시 쪽 서버로 넘어와서 자기가 넘겨받은 이 포트 정보와 맞는 포트 번호를 매핑된 포트 번호 쪽으로 넘겨받고 동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30306번으로 받았어요. 이거 저희 H 프록시 세팅이 요걸로 돼 있었죠. 근데 여기에 또 매핑된 이 HA 프록시 쪽의 포트 매핑이 이 뒤쪽에 있는 서버랑 매핑이 또 되어 있었어요. 저희가 번호 좀 바꿔주고 이거랑 이 뒤쪽에 있는 마리아DB 쪽 아이고 겹쳤어. 왜 또 이쪽 서버에 40 195번 서버에 3306 포트랑 매핑이 되어 있었죠, 지금. 그러면은 외부에 있는 사람이 이 사설 IP에 포트를 요걸 쳤을 때 HA 프록시 쪽으로 갑니다, 일단. 그럼 HA 프록시 쪽에서 이 맞는 포트 번호 정보를 매핑된 거를 받고, 그럼 이 HA 프록시가 받은 포트 정보와 매핑된 뒤에 있는 마리아DB 쪽으로 또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은 외부에 있는 사용자가 이걸로 이쪽 주소와 포트로 접속을 하게 되면은 이 공유기에서는 이 H 프록시를 타고 마리아DB 쪽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내용이 좀 어렵죠, 지금. 그리고 이 H 프록시 쪽에서 세팅이 예전에 저희 엔진엑스 세팅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쪽에는 여기 포트가 80으로 세팅을 했었어요. 80. 근데 그때 이 80 서버가 엔진엑스랑 매핑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프론트엔드 백엔드에서. 근데 지금은 워드프레스가 저희가 올라가 있죠. 네, 워드프레스가 지금 올라가 있어요. 저희는 여기에. 그렇게 되면은 이 공유기로 H 프로 아니야. 여기가 아우 헷갈려 씨. 이쪽이 이제 80으로 접속을 하게 되면은 보통 80이 HTTP 프로토콜인데 이쪽으로 접속을 하게 되면은 공유기에서 H 프록시 쪽으로 일단 신호를 보내고 그리고 이 H 프록시 쪽에서 워드프레스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녹색선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80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 녹색선대로 이렇게 통신이 되는 거고 이 30120 포트로 들어왔을 때는 HA 프록시를 타고 마리아DB 쪽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어딨어? 여기 포트 포워딩 세팅에 따라서 접속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 여기도 보면은 다 HA 프록시 쪽으로 지금 세팅을 했죠. HA 프록시 80 포트.
이 02에 80으로 들어왔을 때 HA 프록시에 80으로, 이 02 IP에 30120으로 들어왔을 때 HA 프록시에 30306으로 보낸다. 여기까지가 요 단계, 요 부분. 그리고 HA 프록시 세팅에 따라서 마리아DB로 가거나 아니면은 워드프레스 쪽으로 이렇게 전달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세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외부에서 접속이 가능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팅을 하다 보면은 DHCP 서버 세팅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동적으로 쓸 범위를 주게 되면은 그 외적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런 설정 정보를 또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보다 보면은 이건 공유기마다 좀 달라서 이거는 좀 찾아보셔야 되고 DHCP 서버 세팅을 뭐 10번에서 한 200번 정도, 아니 190번 정도 잡아주면은 그 외에 있는 넘버들은 정적으로 스태틱 고정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세팅한 걸 보면은 저는 10번에서 169번은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놨고, 내부적으로 사설 IP 중에. 그래서 집에 있는 뭐 핸드폰 그리고 가전제품들이 인터넷이 연결될 때는 이 범위 안에서 연결이 되고, 지금 제가 세팅한 이 190번대 서버들은 고정으로 항상 박아두기 때문에 DHCP 영향을 받지가 않습니다. 네. 좀 난이도가 있죠. 이번 영상은 좀 간단하게 찍으려고 했는데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이 부분 참고하셔서 세팅을 해보시면 돼요. 뭐 방화벽이 있고 그럼 조금 내용이 더 추가가 되는데, 일단은 네트워크적인 그 IP랑 포트 포워딩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 부분 지금 말씀드린 거 내용을 좀 참고를 하시고, 자, 키워드 중에 또 하나, 포트 포워딩. 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신 상태로 이제 조금 더 자기 자신한테 맞는 공유기 설정 정보들을 찾아가시면서 세팅을 해보시면 돼요. 저희가 했던 요 부분 안에서는 외부로 안 나가는 이 환경 안에서는 지금 잘 원활하게 통신이 되고 있을 거고, 이 공유기에 있는 그 외부 공인 IP를 타고 들어오려고 하면은 이런 구성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와이파이를 쓰지 않는 지금 LTE나 뭐 5G 핸드폰에서도 이 워드프레스 쪽으로 접속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IP를 타고 들어와서. 나중에 뭐 이제 HTTPS 세팅까지 들어가면 또 다른 얘기가 되는데, 일단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